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규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키프로스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종목보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켓 트렌드는 키프로스 문제 제시입니다.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로 인구가 100만 명도 되지 않지만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굉장히 주요한 문제다라고 간밤에 CNN 머니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조금 전에 먼저 김동섭 이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뉴스앤 브리핑 시간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예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예금에 세금을 한번 부과하는 것이 이렇게 인정되고 나면 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스페인 배드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똑같은 사례가 적용될 가능성을 시장은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움직임, 달러화의 움직임, 미국 채권이나 독일 채권의 움직임, 이런 안전자산의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해지는 모습, 그리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금값 같은 경우에는 1,600달러로 회복하는 등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키프로스라는 국가의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자금을 비롯한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 텍스 헤븐 지역이거든요. 텍스 프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세율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들 자금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네. 모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자금들이 엑소더스, 이제 대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그 돈이? 가는 방향이야 자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만 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라는 것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유로 약세로 인해서 달러 강세를 부추길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달러 강세가 좀 강해지는 그런 구간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동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금들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군요. 지금 주변의 동향, 이 유로화와 달러화 동향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키프로스라고 하는 국가도 네. 이 재정위기에 다다르면서 CDS 가격이라든지 주가라든지 모두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2년 말쯤에 CDS가 거의 2,600bp까지 오르는 등 극단적인 이 위험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주가도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열지 않아서 아직 상황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CDS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레벨 다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이 달러 유로의 흐름을 보시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1.37 정도의 라인까지 급등하는 모습에서 다시 급락으로 돌아서서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의 급락은 이 상품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또 유로의 이런 약세는 유로존 쪽에 들어갔던 돈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봐야 될 것은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보여지는데 저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보시면 항상 유로 위기가 나타났을 때 이때는 미국의 위기였고요. 그리고 이때는 유로존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이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의 급등 자체는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또 유로존 위기에 의해서 달러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집중되는 구간,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자면 조금 이 전체 금융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겠는데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많은 이벤트 공백이기 때문에 이 키프로스의 우려감이 더 부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유로존의 우려가 정말 재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시사점 있을까요? 일단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네.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문제고 네.
굉장히 지금 지나가는 하나의 또 이슈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측이 그래서 가능합니까?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뉴스플로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두고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키프로스의 의회 합의가 불발되면서 키프로스가 국가 부도에 갈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키프로스 부도 이후에 실제적으로 유로화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도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 예금과 관련된 이런 조건들을 모두 무위로 돌리면서 다시 이제 키프로스를 비롯한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차라리 이 경우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엔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요. 만약에 키프로스 의회가 합의를 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된다면 낙폭과대주 위주로 강력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나 예.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키프로스 의회가 합의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뱅크런 조짐이 확산되는 모습들 이것이 이제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실제로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국가가 70%가 그리스인, 30%는 터키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고요. 실제로 한 국가 같지만 북키프로스는 지금 터키계로 아예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 빼고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낙폭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시장의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 위주로 대응을 하되 단순하게 이제 낙폭과대주로 가져가는 전략은 좀 짧게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종목은 1분기 실적이 그나마 유망해 보이는 음식료 중에 일부, 건설주들, 의약주들, 정유주들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좀 조정시 매수 의견, 저점 확인 시까지 시장 관망 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줬는데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되기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기원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